폭탄은 이란에 떨어졌는데 왜 내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는 거야? 33km. 서울 강남역에서 일산 킨텍스까지 직선거리보다 짧아. 근데 이 좁은 바닷길 하나가 막히면 전 세계 기름값이 폭발하고 당신의 주유소 리터당 가격이 2,000원을 넘길 수 있어. 믿기 어렵지? 2월 28일 금요일 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동시에 공습했어. 여기까지는 다들 뉴스에서 봤을 거야. 근데 그 전쟁이 당신 동네 주유소 기름값,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 심지어 편의점 삼각김밥 가격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서울 기준 휘발유가 공습 이틀 만에 리터당 1695원에서 1772원으로 뛰었거든. 50m 가득 넣으면 한 번에 3,850원을 더 내는 거야. 출근길 커피 한 잔 값이 주유기 앞에서 그냥 증발하는 셈이지.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있어. 같은 시간 비트코인을 봐봐. 공습 뉴스가 터지자마자 67,000달러에서 63,00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어. 하나로 약 580만 원이 하루 만에 사라졌거든. 그런데 48시간 뒤 71,000달러를 터치했어. 전쟁이 터졌는데 기름값도 올랐고 비트코인도 올랐어. 이거 말이 돼? 그럼 내 직업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리고 오늘 3월 4일 코스피가 12% 폭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터졌어. 1집의 테러 이후 최대급 낙폭이야. 한국 증시가 문자 그대로 멈춘 거지. 다들 뉴스만 보고 공포에 떠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조를 읽는 거야. 오늘 그 구조를 완전히 뜯어줄 테니까 끝까지 따라와봐. 정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위대한 K경제학이야.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제는 겉으로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폭 33km짜리 바닷길 하나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음 챕터에서 바로 보여줄게. 자,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봐. 이란과 오만 사이에 좁디 좁은 바닷길이 하나 있어. 이름이 호르무즈 해협이야. 폭이 겨우 33km인데 이 좁은 목구멍으로 전 세계 원유의 20%, LNG의 20%, 요소, 비료의 3분의 1이 매일매일 지나가거든. 하루에 유조선만 수십 척이 줄 서서 통과해. 감이 안 오지? 수도관으로 비유해 볼게. 30층짜리 아파트에 수도관이 딱 하나야.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모든 물이 이 관 하나를 통해 올라가. 근데 누군가 지하실에서 그 밸브를 잠그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 물이 졸졸졸 줄어들다가 결국 꼭대기층부터 단수가 시작되는 거야. 호르무즈가 바로 전 세계의 에너지의 수도관이야. 이란이 그 밸브를 잡고 있어. 공습당한 이란이 보복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기 시작했거든. 통과하는 선박은 모두 불태우겠다고 위협까지 했어. 실제로 유조선이 격침되는 사건도 벌어졌고 그 결과가 뭐냐? 3월 2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물동량이 평시 대비 80% 감소했어. 80척 이상 다니던 유조선이 2척으로 줄었다는 보도까지 나왔거든. 유조선 운임은 보름 만에 3배나 뛰었어. 브렌트유가 하루 만에 13% 폭등하면서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했어. 이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대 1일 상승폭이야. 3월 4일 현재 브렌트유는 83달러, WTI는 76달러를 넘겼고 분석가들은 봉쇄가 장기화되면 100달러, 최악의 경우 12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여기서 질문. 기름값이 오르면 그걸로 끝이야? 아니지. 이건 시작일 뿐이야. 고속도로에 비유해보자. 전국의 모든 물류 트럭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톨게이트가 딱 하나인데 거기서 대형 사고가 터져서 차선이 한 개로 줄었어. 톨게이트 앞만 막히는 게 아니야. 100km 뒤, 200km 뒤까지 전부 정체가 걸려. 에너지도 똑같아. 호르무즈가 막히면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운송비, 전기요금, 식품값, 택시비까지 줄줄이 올라. 왜? 현대 경제에서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국은 특히 취약해.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중동산이야. 그 원유가 전부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으면 한국에 도착할 수가 없거든. 기축유가 약 7개월치 있다고 하지만 봉쇄가 길어지면 그것도 안심할 수 없어.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분석에 따르면 봉쇄가 장기화되고 유가가 배럴당 108달러까지 올라가면 미국 물가만 0.8%포인트 추가 상승해.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긴다는 뜻이야.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더 높으니까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어. 원달러 환율도 장중 1,500원을 터치했거든. 환율까지 뛰면 달러로 결제하는 원유 수입 비용이 겹으로 올라가. 기름값 인상에 환율 인상까지 이중 펀치를 맞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질문은 따로 있어. 기름값이 폭등하고 주식이 폭락하는 와중에
비트코인은 대체 왜 올랐냐는 거야? 이 답을 다음 챕터에서 풀어줄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잖아? 금처럼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으니까. 논리는 그럴듯하거든. 근데 진짜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봐. 2월 28일 공습 뉴스가 나오자마자 금은 올랐어. 비트코인은 63,000달러까지 곤두박질 쳤어. 롱 포지션 청산만 3억 달러. 한국 돈 약 4,350억 원이 한 방에 증발했거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같은 거래소에서 금을 토큰화한 상품, 팍소스 골드나 테더 골드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잖아. 같은 플랫폼, 같은 투자자, 같은 지갑에서 비트코인 대신 금을 고른 거야. 이보다 깔끔한 증거가 어디 있어? 디지털 금은 마케팅 슬로건이지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의 현실은 아닌 거야. 과거 전쟁도 다 똑같았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 비트코인 마이너스 9%,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 마이너스 2%, 2024년 이란 공습 때 마이너스 7%. 전쟁이 터질 때마다 비트코인은 예외 없이 먼저 빠졌어. 그런데 왜 48시간 만에 반등했냐고? 여기서부터가 뉴스만 보는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구조야. 첫 번째 이유, 포지셔닝이야. 쉽게 말하면 누가 어느 방향에 돈을 걸고 있었느냐가 반등의 핵심이었어. 2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시장은 그야말로 학살이었거든. 오를 거라고 베팅한 롱 포지션이 한 달간 32억 달러, 한국 돈 약 4조 6천억 원어치가 청산당했어. 공포 탐욕 지수가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는데 100이 최대 탐욕이고 0이 최대 공포야. 한 자릿수면 시장 전체가 공황 상태라는 뜻이야. 오를 쪽이 다 쓸려 나가면 뭐가 남겠어? 떨어질 거야, 쪽.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야. 펀딩 비율이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갔어. 3개월 만에 최저였지. 치킨집에 비유해볼게. 동네에 치킨집이 10개 있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8개가 문을 닫았어. 남은 2개. 사장님도 이 동네는 끝이야. 곧 우리도 망해. 라고 생각하면서 가게 정리를 시작한 거지. 근데 갑자기 옆 동네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가 시작된 거야. 손님이 밀려 들어오는데 치킨집은 2개밖에 없으니까 뭐가 되겠어. 대기줄이 폭발하는 거야. 비트코인 시장도 똑같았어. 떨어질 거야, 사람들이. 7만 달러에서 7만 2천 달러 사이에 43억 달러치. 한국 돈으로 6조 원 넘게 깔려 있었거든. 숏 포지션이라는 건 비트코인을 남한테 빌려서 지금 가격에 팔아버리는 거야.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다시 사서 갚으면 그 차이가 내 수익이 되는 구조거든. 근데 가격이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빌린 거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사서 돌려줘야 해. 가격이 오를수록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어느 선을 넘으면 거래소가 자동으로 끊어버려. 너 더 이상 못 버텨. 지금 당장 사서 갚아. 본인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야. 강제로 사야 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3월 1일에 하메네이 사망 소식이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하자 숏 포지션들이 줄줄이 강제 청산을 당했어. 이 강제 매수가 가격을 더 올리고 가격이 오르면 또 다른 숏이 터지고 이걸 숏 스퀴즈라고 해. 화재가 나서 비상구로 한꺼번에 몰리면 병목이 생기잖아. 숏 포지션들이 동시에 탈출하려니까 가격이 폭발한 거지. 두 번째 이유, 기관의 매집이야. 개미가 공포에 팔 때 기관은 조용히 사고 있었어. 3월 2일 하루에만 비트코인 현물 ETF로 4억 5,800만 달러, 한국 돈 약 6,800억 원이 들어왔거든.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IBT ETF에 하루 만에 2억 6,300만 달러, 약 3,900억 원이 몰렸어. 5개월 만에 최대 1일 유입이었지. 스트래티지도 빠질 수 없어. 비트코인을 회사 자산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인데 2월 23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3,015개를 추가로 사들였어. 금액으로 2억 400만 달러, 약 3,030억 원. 전쟁이 터지는 와중에도 담았어. 3월 1일 기준 총 보유량이 72만 개를 넘겼거든. 여기서 핵심이 뭐냐? 개미는 뉴스 헤드라인을 보고 팔았고 기관은 포지션 데이터를 보고 샀어. 같은 전쟁, 같은 시장인데 정보를 읽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던 거야. 세 번째 이유, 24시간 시장이라는 구조야.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세계 주식시장은 닫혀 있었거든. 뉴욕, 도쿄, 런던, 서울 다 휴장이야. 주식도 못 사고 채권도 못 사.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열려 있잖아. 편의점 생각하면 돼. 새벽 3시에 약이 필요한데 약국은 다 닫았어. 편의점이 약국보다 좋아서 가는 게 아니야. 그 시간에 열려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지. 전쟁 소식 듣고 당장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암호화폐 시장밖에 없었어. 좁은 골목에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밀치고 밀리면서 난리 나잖아.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쏟아지면서 변동성이 폭발한 거야. 그리고 3월 2일 미국장이 열리면서 ETF 매수까지 겹치자 비트코인이 65,000달러에서 71,000달러까지 치솟았어. 이틀간 쌓인 에너지가 한꺼번에 분출된 거지. 그러면 비트코인은 올랐으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돼.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동안에도 유가는 계속 올랐고 그 유가 상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일상을 갉아먹고 있거든. 진짜 질문은 이 유가 폭등이 내 지갑까지 어떻게 도착하느냐. 그 도미노를 다음 챕터에서 하나하나 짚어줄게. 도미노 비유를 해볼게. 5개의 도미노가 일렬로 서 있어. 첫 번째 도미노가 유가야. 유가가 오르면 두 번째 도미노인 운송비가 넘어져. 택배비, 물류비, 항공료, 전부. 세 번째 도미노는 생활물가야. 밀가루가 비싸지면 빵집 사장님이 빵값을 올리고 결국 내 점심값이 오르는 거지. 네 번째 도미노는 전기요금이야. 다섯 번째 마지막 도미노가 금리야. 여기가 핵심이야. 하나씩 구체적으로 뜯어보자. 운송비부터. 호르무즈 봉쇄 이후 유조선 운임이 보름 만에 3배 뛰었어. 유조선만 비싸지는 게 아니야.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운임도 같이 올라. 운송비가 오르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마트까지 옮기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어?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와. 이걸 비용 전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야. 택배비가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 인터넷 쇼핑몰 사장님이 배송비를 올리거나 상품 가격에 슬쩍 녹여넣는 거지. 당신이 쿠팡에서 생수 한 박스 시킬 때 가격이 500원 올라 있으면 그게 호르무즈발 운송비 인상이 당신 장바구니에 도착한 거야. 다음, 전기요금. 한국은 전체 발전의 상당 부분을 LNG로 해. LNG도 호르무즈를 통과하거든. 다행히 2026년 1분기 전기요금은 동결됐지만 유가가 이 수준으로 유지되면 2분기에는 인상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7차례에 걸쳐 약 70% 올랐거든. 그때의 악몽이 반복될 수 있는 거야. 전기요금이 오르면 공장 가동비가 올라가고 그게 제품 가격에 반영되면서 또 소비자한테 전가돼. 보일러로 비유하면 이해가 빨라. 겨울에 보일러 배관이 얼어버리면 안방만 추운 게 아니라 거실, 부엌, 화장실까지 집안 모든 방이 추워지거든. 에너지라는 배관이 막히면 경제 전체가 식는 거야. 그리고 금리. 여기가 진짜 무서운 부분이야.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잖아.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못 내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계산했는데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108달러까지 올라가고 미국 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서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6월까지 금리 동결 확률이 58%로 올라갔거든.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야.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환율이 1,500원을 터치하는 상황에서 쉽게 내릴 수가 없어. 금리를 못 내리면 대출이자는 그대로거나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은 위축되고 소비가 줄고 자영업자 매출은 빠지고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넘어지는 거야. ESM 제조업 물가지수라는 게 있어. 미국 공장 사장님들한테 원자재 가격 올랐어요, 내렸어요? 물어보는 설문인데 2월에 이 지수가 70.5를 찍었거든. 한 달 전보다 11.5포인트나 뛴 거야.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 공장 사장님 10명 중 7명이 재료비 올랐다고 답한 거야. 이건 전쟁 공습 전의 수치야. 전쟁 이후 유가가 추가로 뛰었으니까 다음 달 수치는 더 무서울 수 있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살 때 이거 200원 올랐네? 하는 순간.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저번 주보다 3,000원 더 나왔네? 하는 순간. 그게 바로 다섯 번째 도미노가 당신의 지갑에 도착한 순간이야. 기름값 올랐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월급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거야. 같은 월급을 받아도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어. 체온계 비유를 하나 더 할게. 유가는 세계 경제의 체온계야. 체온이 37도에서 39도로 올라가면 몸의 모든 장기가 고통을 받거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의 모든 산업이 열을 받는 거야.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있어.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되고 호르무즈가 정상화되면 유가는 다시 60달러대로 내려올 수 있어. 그러면 이 도미노는 중간에 멈춰. 불확실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어떤 시나리오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거든. 이해하는 힘이
자유를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서 정리해줄게. 자, 전체 구조를 정리할게. 이란 전쟁이 터지면서 벌어진 일의 흐름은 이거야.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고 물동량이 80% 줄었어. 유가가 폭등했고 브렌트유가 83달러를 넘겼어. 유조선 운임은 3배 뛰었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에 터치했어. 코스피는 12% 폭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 그 기름값 상승이 운송비, 물가, 전기요금, 금리로 퍼지면서 내 지갑까지 도착하는 도미노가 시작됐어. 동시에 비트코인은 전쟁 소식에 먼저 폭락했다가 쇼스퀴즈와 기관 매집, 24시간 시장 특성이 겹치면서 48시간 만에 급반등했어. 기름값은 올랐고 비트코인은 올랐는데 내 지갑은 오히려 얇아질 수 있는 구조야.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 첫째, 기름값 체크를 습관으로 만들어. 오피맷이라는 사이트에서 내 동네 주유소 가격을 실시간으로 비교할 수 있거든. 셀프 주유소, 알뜰 주유소를 활용하면 리터당 30원에서 50원까지 아낄 수 있어. 50리터 기준이면 한 번에 1,500원에서 2,500원. 한 달에 4번 넣으면 만원. 작아 보여도 1년이면 12만 원이야. 유가가 오를수록 이 습관의 가치는 더 커져. 둘째,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 지정학 이벤트 터질 때마다 공포에 던지면 안 돼. 이번에도 바닥에서 판 사람은 개미였고 바닥에서 산 사람은 블랙록이었어. 뉴스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숫자를 봐. 코인글래스에서 펀딩 비율이랑 청산 데이터, 더블록이나 코인데스크에서 ETF 자금 흐름을 매일 확인할 수 있어.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 공포를 찍을 때는 오히려 시장에 걸린 돈의 방향을 봐야 해. 쇼지 얼마나 쌓여 있는지, ETF에 돈이 들어오는지 빠지는지, 이 숫자들이 다음 반등과 폭락을 결정하거든. 셋째, 새로 들어가려는 사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호르무즈 봉쇄가 풀리느냐, 장기화되느냐에 따라 유가도, 비트코인도, 주식도 다시 뒤집힐 수 있어. 오늘 코스피가 12% 빠진 걸 봤잖아.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분할로 접근해. 연준금리 결정, 고용지표, 호르무즈 정상화 여부 같은 변수들이 아직 줄줄이 남아있거든. 넷째, 생활 방어를 시작해. 유가 상승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당장 다음 달부터 장바구니 물가가 오를 수 있어. 고정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식료품은 대용량이나 할인 시점을 활용하는 소소한 습관들이 이런 시기에 진짜 힘을 발휘해. 거창한 투자 전략보다 내 지출의 도미노를 먼저 점검하는 거야.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시장은 뉴스가 아니라 구조로 움직여. 호르무즈라는 좁은 병목이 유가를 폭등시켰고 그 유가가 물가와 금리를 흔들고 그 금리가 내 대출이자와 소비를 바꿔. 비트코인이 반등한 것도 디지털 금이라서가 아니라 포지셔닝과 유동성이라는 구조 때문이었어. 진짜 질문은 다음 전쟁이 터지느냐가 아니라 이 구조를 읽을 수 있느냐입니다. 결국 투자든 소비든 뉴스 뒤에 숨겨진 구조를 읽는 싸움이야.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봐. 호르무즈라는 목구멍이 열리든 닫히든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거든. 그게 위대한 K경제학이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이야기야.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 눌러줘. 더 깊이 알고 싶은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면 제대로 분석해서 다음 영상에서 시원하게 풀어줄게. 매일 업데이트되는 핵심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줄 테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해두고 우리 함께 경제적 자유까지 가보자고. 전쟁은 폭탄으로 시작되지만 당신의 지갑에는 기름값이라는 이름으로 도착한다.